에스컬레이터를 타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실험을 했어요. 계단에다가 건반을형으로 계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를 밟으면 도, 그 다음 레. 이런 식으로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계단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안 타고 다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라가요. 가위바위보 하면서 막 게임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넛지라는 책에 나오는 사례인데, 넛지. 이게 팔꿈치를 이렇게 슬쩍슬쩍 밀다, 이런 선택을 자유로운 개입 선택주의자의 이제 넛지라는 건데,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자꾸 이제 한 개인의 능력, 의식, 사고방식 이런 거를 자꾸 막 이야기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주어진 선택의 조건을 바꾸면 사람은 또 바뀔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브리콜라주 대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친구가 지식의 계속적인 파편화와 그것으로 인한 철학의 혼란은 실제 세계의 반영이라기보다는 학자들이 만든 인공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자, 브리콜라주 대학의 그 교목은 신갈나무예요. 왜냐하면 소나무는 혼자 사는 독야청청 패러다임이지만 신갈나무는 더불어 사는 패러다임이거든요. 교화는 개나리예요. 네. 개나리를 선택한 이유는 장미꽃, 모란꽃은 이제 개인기를 자랑하는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개나리꽃은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춤을 추는 군무예요. 개나리꽃 하나는 화려하지 않지만 같이 어울려서 더불어서 춤을 추는 거는 아주 멋있죠. 교초는 잡초이고요. 교가는 낙학가라고요. 낙학가가 이거예요. 즐겁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즐겁고요. 제가 만든 학습 찬양은 학습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학습은 언제나 온유하며, 학습은 언제나 시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학습이라, 이거 제가. 저런 게 창조예요. 뭐 남이 만든 거가 조금 둘러면 며칠이면. 그 다음에 유치원에 청마 깃발을 패러디한 시도 많죠. 그 다음에 그 꽃, 김춘수 선생님의 꽃이라는 시. 예를 들면 내가 교육공학이라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당한 교육공학은 개론서에 불과했다. 근데 내가 교육공학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의 의미 있는 뭐 삶이 됐다 말이죠. 그리고 그 교수는 이게 짐승인데요. 또 학교에 동물은 아직 안 정했고 교식은 잡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자크 아탈리라는 그 미래 문명가가 이태리 사람인데 21세기는 이제 레고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에 갖고 있는 독자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이리 뭉쳤다 저리 뭉쳤다 이런 이합집산이 늘 일상화되는 그런 그 이질적 문명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오마에 게니치라고,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요. 지식의 쇠퇴라는 책에 보면 그 티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골자는 그 티칭, 가르친다는 것은 답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가능했는데 앞으로 상황들이 이제 바뀌면서 그 불확실하고 답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스승이든 제자든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탐험해보고 모색해보고 정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답, 주어진 상황에서 현명한 답을 찾아야 되는 이런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제 브리콜레르의 이제 개념성을 일부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 브리콜레르 대학의 교육과정은 이 켄 로빈스의 교육혁명인데요.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켄 로빈스를 치시고 최근에 책도 나왔어요. 엘리먼트라는 책이 나왔는데, 엘리먼트가 재능과 열정이 만나는 지점에서 폭발하는, 뭔가 이렇게 확 어떤 뜨거운 그 창조가 시작되는 부분을 엘리먼트라고 정의했고요. 아주 강연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유머러스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의미를 던져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 브리콜라주 대학의 교육과정은 1학년부터 이렇게 4학년까지 이제 수시로 바뀝니다. 저는 실라버스대로 수업을 안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실라버스대로 수업을 하면 애들이 다 계산을 하잖아요. 언젠가 뭐가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실라버스 6개월 전에 썼는데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지식이 계속 새로운 지식이 나오는데 그 실라버스 그대로 가르치는, 저는 그게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학기 중간에 또 새로운 어떤 논문이나 아티클이 나와서 그걸 또 써야 되는 거고, 또 학생들의 눈동자를 봐서 이렇게 약간 풀려 있으면 바로 드랍 테스트를 본다든지 뭐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늘 불확실한 상황.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브리콜라주 대학의 자매 대학이 드리대학교가 있어요. 제가 만든 거지. 드리대학교 저질러학과 기술 전공. 여기 굉장히 재밌는 과목들이 많아요. 불가능 도전학 세미나 이런 거. 역발상 강론, 걸림돌 제거 비법학 세미나. 여기 뭐 한계 도전 인턴십, 불장난 실습 이런 것도 있고요. 불장난 실습은 불가능, 불안, 불만 이거 불자 다 떼내 뿌리고 불가능,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계에 도전하느냐, 도전하기 전에 한계선을 긋고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은 이제 작은 관점의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에도 섬에 있는 대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대학에 이게 드리대학교가. 그럼에도 섬 옆에 아마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걱정대학 부정학과, 자포자기 전공 이런 애들이 다니는. 여기 주로 개론을 많이 배워요. 한탄학 개론, 분위기 다운학 개론 뭐 이런 거. 다 개소리하는 우왕좌왕 지지부진 개론 뭐 이런 거. 시비 걸기 개론, 약점 발굴 실습 이런 거. 비전이 슬플 비자에 비전만 들으면 슬퍼지는 이런 슬픈 비전학. 저런 과목을 4년 동안 배우니 뭐 인생이 다 멜랑콜리하고 글루미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교육 방법은 체인지 철학이고요. 그 체인지를 제가 그냥 한자로 만든 건데, 체인지는 한자의 체인지하고 영어의 체인지가 같잖아요. 그죠? 체인지. 이건 뭐냐면 이게 몸을 움직여서 자기가 직접 해보면 인식,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정리된 게 지식이에요. 그렇지 않은 지식은 봐보세요. 이게 지자가 화살 시자에다가 입구자거든요. 남의 목구멍에다 화살을 날리는 게 지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이 골 때리는 교육이고 이쪽이 가슴 때리는 학습이라고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골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가슴에 와닿기를 희망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게 머리와 가슴 사이에 30cm 거리가 가장 먼 거리라고 하잖아요. 더 먼 거리는 이제 가슴으로 와닿았던 메시지가 손발이 움직여서 실천이 돼야 되는데 이 뒤로 갈수록 점점 이제 거리가 멀어져서 그래서 직접 해봐면 뜨거운 가슴으로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머리가 정리가 되고. 자,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지하철을 타면 첫 번째 취하시는 동작이 뭐예요? 빈자리가 있나 없나 확인하시죠? 어디에? 빈자리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서 있잖아요. 질문하면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 금방 내릴지 안 내릴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필이 온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내릴지 안 내릴지. 노잉이 아니라 노윙, 알미 아니라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이걸로 봐서 인간은 대상에 대해서 첫 번째 느낌이 있어요. 그 필링이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가 노잉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가장 정직한 애예요. 느낌은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느낀 게 머리로 올라가면서 희석, 각색, 탈색 되면서 이제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문 읽고 감동받은 사람 있어요? 석사, 박사 논문 읽고? 골 때리잖아요, 다. 그죠? 근데 논문 뒤에 감사의 글은 감동적입니다. 눈물이 나요. 네? 근데 논문에 감사의 글처럼 쓰면 졸업이 안 시켜주잖아요. 너무 주관적으로 썼다고 그러고. 우리 논문은 주관이 없는 객관들의 싸움입니다. 손님들만 거기 있어요. 손님 객자들. 자기 주관을 넣으면 뭐라고 그러고, 형용사 집어넣으면 형용사 빼라고 그러고. 자, 그래서 금방 내릴지 안 내릴지는 이제 필이 온단 말이에요. 가방을 싼다든지, 신문을 덮는다든지, 뭐 주변 노선도를 확인한다. 이런 갖가지가 다 데이터예요. 이게. 아무런 의미 없이 발생하는 산만한 현상이 다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이제 구조화시키면 인포메이션이 돼요. 조직화시켜서. 그래서 제가 단연간 연구를 해보면 표정별로, 이 사람은 세 번째 역, 이 사람은 두 번째 역, 이런 걸 예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언했더니, 이분이 다음 역에 내릴 것 같아서 이분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 예언이 정확히 맞았어요. 이분이 다음 역에 내렸어요. 제가 앉으려고 하는 찰나에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해서 제가 못 앉게 됐어요. 네, 저 뒤에 아줌마가 뭐 보따리 던지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분이 잽싸게 자리 옆으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친구, 자기 앞에 있는 친구를 자기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옆으로 옮기고, 이런 예기치 못한 데이터가 또 하나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메모를 했죠. 아, 이런 현상도 발생하는구나. Learning by failure. 실패를 통해서 체험하고, 아까 리플렉션을 한 거죠. 리플렉션. 아,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구나. 응?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두 번 다시 저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서 있죠. 윤리 내릴 건지, 제 행동의 변화가 온 것은 리플렉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이 축적되면 저쪽에 지혜를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식이 축적되면 이제 지하철 이렇게 잠시 후에 지하철에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소리를 들어봐야 그럼 이번에는 뒤에서 세 번째 칸에 빈자리가 많을 것이라는 이런 육감적 해안이 생기는데 그게 저쪽에 있는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난리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 삶과 이렇게 직결돼서 그 삶 속에서 러닝이 일어나고 리빙이죠. 러닝, 리빙, 그 다음에 워킹 이 3자가 통합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reflection in, reflection on, action. 그 액션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액션 도중에 액션 한 그 바로 뒤에 in과 on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reflection in action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바로 또 다음 액션을 리플렉션을 통해서 바꾸고 한 액션이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액션에 대해서 리플렉션 해봐서 이럴 때 이렇게 되고 이럴 때 이렇게 안 되고 다음 넥스트 액션 이렇게 하고 이런 리플렉션 인 액션, 리플렉션 온 액션을 통해서 엑스퍼티스, 전문성이 생긴다는 것이 그 MIT에 있는 쇼인가요? 쇼. SCHON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은 특정 분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 지식을 프랙티스를 하면서 리플렉션을 하면서 그때그때 생겼던 그런 것들이 위대한 전문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인들은 이제 1만 시간 법칙이죠. 1만 시간. 예? 그 라울라이어라는 책에서 그 말콤 글라드웰이 한 분야의 위협을 달성한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 정도 투자를 하면 1만 시간이 된다. 그래서 1만 시간의 그 경험의 축적이 이제 그런 달인들을 탄생시킵니다. 1, 29, 3, 이게 30이 아니라 300인데요. 1, 29, 300. 한 번의 위대한 성취는 29번의 작은 성공 체험의 결과이고 29번의 작은 성공 체험은 300번의 매일 작은 실천의 진지한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하일리 법칙이라는 건데요. 그 한 번의 위대한 심각한 교통사고는 29번의 사고가 겹쳐서 나고 300번의 조짐, 징후를 무시해버리면 29번이 나고 29번을 방치해버리면, 무시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한 번의 심각한 사태가 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능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걸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드너의 그 8가지 멀티플 인텔리전스도 있고 다 보면 실용지능, 인격, 퍼스널 날리지가 사람과 지식을 뗄 수 없는 그런 마이클 폴라니의 지식, 성찰적 실천, 심오한 지혜, 실제적 지식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는 공통점은 이제 프랙티컬 날리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고요. 이 청담동에 가면 안효주 초밥집이 있어요. 신라호텔에 있다가 나오신 분인데 이 사람이 밥알을 집으면 350개가 딱딱 집혀요. 두 번째도 350개, 세 번째도 350개. 굉장히 초밥이 맛있는데 그 밥알 350개 집는 거를 매뉴얼로 만들 수 있나요? 손을 씻는다, 밥을 집는다, 조짐이 이상하면 다시 놓는다, 다시 손을 씻고 다시 잡는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지식일수록 손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손을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이 20%, 이 몸에 체화된 지식이 80%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 경기도 파주에 가면 선일금고라는 김영호 회장님이 성공시대에도 나왔던 분인데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저분은 전 세계 금고 어떤 금고를 갖다 줘도 수초, 몇 초 만에 금고를 열어버려요.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금고를 다 털 수 있는 사람인데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금고를 어떻게 여느냐면 이 금고 여는 노하우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까요? 금고 여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이 세 마디가 지식관리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어요. 저 사람의 금고 여는 노하우,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다운로드 해가지고 봤더니 요렇게, 저렇게, 자기도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이게 안 알려집니다. 이 사람은 손의 감각으로 금고의 원리들을 미묘한 감각 차이로 이렇게 딱 포착해가지고
그걸 열어버리는 겁니다. 예? 선의금고가 세계적인 금고입니다.